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3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박광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31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5일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천안시가 주관하며 오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한 진정한 기능인입니다. 17개 시도의 대표 선수로서 자긍심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종목은 가구 제작 직종 등 정규 직종과 시범 직종, 레저 또는 생활기능 직종 등 총 36개 직종이며 올해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돼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382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국제대회 개최 직종의 1, 2위 입상자는 제9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대회 기간 중에는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충청남도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함께 열어 지역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해당 복지시설 대표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는 검찰로부터 입소 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 기소 등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1천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 등 총 2억 7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부정 수급과 관련해 조사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정보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시설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보조금 10대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한 기관 5곳 중 한 곳이 90일 이내에 그 이행 계획을 회신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758곳 중 142곳은 90일을 넘겨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했고 35곳은 90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회신하지 않는 등 총 177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내 회신을 촉구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과 위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사망 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진 반면 자살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42명에서 2012년 23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떨어졌지만 칠레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고 교통사고 등 운수 사망률도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구 관계자는 의료기술과 예방정책으로 인해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구하는 질환의 사망률은 줄었지만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관과 단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안하늘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소중한 물품들이 경매마당에 가득 모아졌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인데요. 자선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모두 쓰여집니다. 2014 삼척복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체험회장과 홍보회장, 상담회장 등 3개 테마 4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삼척시가, 삼척 시민이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함께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장애인 연합회 동아리팀의 공연,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팀의 오케스트라 등 흥겨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체험, 홍보, 상담 마당 부스에서는 수화 배우기부터 장애 체험, 이동 목욕 체험 행사와 주얼리 제작, 나무 흔들이 북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박람회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박람회는 23곳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해 규모나 짜임새는 여느 박람회보다 더욱 풍성하고 알찼지만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해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사실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와서 참여해보니 즐겁고 지역복지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복지박람회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 서비스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복지 삼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삼척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여전히 우리 청소년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 지역의 학교 폭력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세린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극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교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뮤지컬입니다.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연을 보면서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학교 폭력이 예방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흡연과 학교 폭력이 주제인 뮤지컬에서 학생들은 공감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교에서 뮤지컬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앞으로 또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강원 지역 학교 폭력은 447건, 전년도 877건에 비해 절반 정도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어울림 때문입니다. 함께 뮤지컬을 보며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의 벽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 대다수의 아이들이 뮤지컬을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그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가지고 연극과 음악 속에서 녹아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학교 교육에 확산이 된다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보다 뮤지컬을 보며 어울림과 따뜻함을 채워갑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한 부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를 비꼬는 등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고소장에는 부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게 5분여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중국계 산월병원의 제주도 내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설립 불승인 이유에 대해 투자자 부적격, 응급의료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와 감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화성 서남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전 전화 접수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절기인 9월과 10월 진료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비염은 감기로 착각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고 전식이나 중이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영화제는 17일 오후 7시 수상한 그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영린, 변호인, 우아한 거짓말, 명량 등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최근 군 내부의 가혹행위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복되는 반인권적 참사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전문가를 군 내부에 투입하여 병사들의 심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군 사회복지사가 병사들의 심리 상담은 물론이고 재난구호 등 국가의 위기 대응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미국의 사례처럼 군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병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장병들에게 친구와 같은 공식적 지지망이 되어준다면 지금과 같은 사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면 물론이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군 전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언급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폐쇄성을 버리고 열린 사고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육군에서 민과 군 병력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군 복무제도 핵심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군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이끌어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인재들입니다. 하루빨리 적정 인원의 군사회복지사 배치를 공식화하여 문제 예방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오는 19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이번 대회가 선수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개선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